송은재 TV 시작합니다. 룰의 전쟁이라고 하죠.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경선 룰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역선택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 부분으로 많은 후보들 진영, 당 안팎의 논란이 치열합니다. 기준은 정확합니다. 본선 경쟁력을 높여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그것을 기준으로 결정을 하면 됩니다. 정홍원 선관위원장에 대해서 홍준표나 유승민 측에서 어제 위원장직을 사퇴하라, 박근혜 정부를 망친 국무총리 아니냐, 이적 행위자가 아니냐, 아주 심한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하는 것을 두고 따끔하게 경고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준석 대표가 나서서 정홍원 선거관리위원회 체제를 흔들지 마라, 공정성을 해치지 마라 라고 경고를 한 이후에 정홍원 위원장이 오늘 선관위 회의를 열기 때문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홍원 위원장은 자신을 비난하는 갖가지 유승민, 홍준표 측의 이런 막말에 가까운 비난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주 점잖고 무게 있게 선관위원장으로서 당의 중심을 잡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선관위 회의를 앞두고 정 위원장은 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견강부회하는 그런 발언은 적절하지 못하다. 지난달 초에 윤석열 후보를 만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는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이 국가 원로를 찾아다니는 중에 오겠다고 하는데 그걸 거절할 사람이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기사를 정확하게 찾아봐라.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 이런 여러 사람을 나열하면서 장단점을 이야기하고 누구 특정 후보를 꼭 집어서 지지한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역선택 방지 조항 등 경선 룰에 대해서 어떤 안이 만들어진 것도 없다.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찬반, 중도, 전문가 모두 얘기를 들어서 다음 주 초에 결정을 할 것이다. 경선준비위원회에서 결정된 안은 아이디어고 기획에 불과하다. 모든 것은 선관위에서 결정을 한다. 철저하게 정권 교체를 위해서 공정하게 경선 룰을 만들게 될 것이고 선관위를 관리해 갈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쏟아지는 막말에 대해서 이렇게 무게감 있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래서 정홍원 선관위 체제가 신뢰를 받고 있고 당의 중심을 잡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또 김기현 원내대표가 경선 룰은 선관위에서 만들어지는 그 안 그대로 확정이 될 것이다 라고 또다시 힘을 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관위는 또 오늘 오후에 현재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명에 이르는 각 후보들로부터 이 경선 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를 모두 듣고 오늘, 그 다음 내일은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두 들을 예정입니다. 그런 다음에 오는 5일에는 직접 15명의 후보를 모두 선관위원장 주최로 모두 모은 다음에 또 의견을 듣고, 그리고 확정을 해서 다음 주 초에 발표를 하겠다, 확정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선관위 운영, 경선 룰을 확정 짓는 것, 이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경선준비위원회가 그 당시에 불공정 시비에 휘말린 것은 이렇게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겁니다. 그 당시에는 밀실에서 모두 결정을 해서 후보들도 알지 못하는 경선 룰이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되고, 토론회를 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일이 후보들이 하루 전에 통보를 받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불공정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지금 선관위 관계자들이나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이번은 다른 경우와 달리 이 역선택이 좀 심각한 것은 사실이다. 어떤 형태로든지 역선택을 막을 방법을 찾긴 해야 한다. 이런 데는 지금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방법이 가장 좋겠느냐, 이 방법을 찾으려면 수십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를 물을 수도 있고, 정권 교체를 지지하느냐라고 물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역선택을 방지하는 여론조사를 할 때 그렇게 물어서
역선택을 방지하는 방법도 있고, 또 국민 여론조사 비중을 크게 줄여서 역선택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여론조사에 응하는 이 표본을 크게 넓히게 되면 역선택의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정호은 위원장 말대로 어떤 안도 만들어진 것이 없다. 역선택을 어떤 형태로든지 막아야 하고 가장 합리적인 안, 가장 중립적인 안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국민의힘 경선에서 나타나는 역선택의 성향은 굉장히 역선택의 강도가 노골적이고 규모가 크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특정 후보에게 쏠림 현상, 민주당 지지자들의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특정 후보는 홍준표, 유승민 후보입니다.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의 지지가 윤석열이나 최재형 후보보다 유승민이나 홍준표 후보에게 거의 많게는 10배 이상 쏠리고 있다. 또 한 가지는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그러니까 역선택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후보가 지금까지는 자신이 역선택의 혜택을 받게 되면 굉장히 행동을 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경선에서는 조심하지 않습니다. 아예 드러내놓고 민주당 지지자들을 겨냥해서 선거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민주당에서 국무총리를 모셔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의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에서 국무총리를 모셔오겠다라고 한다면 뭐 장관도 모셔올 수 있는 것인데, 이러다가는 협치, 공동정부를 꾸리는 것 아니냐. 이러다가는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권 연장하는 것 아니냐. 지금 민주당의 후보인 이재명은 문재인 정권과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후보가 오히려 문재인 정권과 동일화를 꾀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아냥 섞인 농담조의 얘기들도 나왔습니다. 이게 단순한 비아냥이나 농담이 아니라 정말 어느 정도 현실화되고 있다. 현실화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우려감입니다. 이렇게 심하게 이야기하면 대깨문의 지지를 바라서 국민의힘 후보가 경선에서 대깨문의 지지를 바라는 이런 선거운동을 해서 어떻게 본선 경쟁력이 생길 거며 어떻게 문재인 정권을 교체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거의 대부분이, 그중에 극히 일부분은 야당 지지로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본선에 가면 이재명이나 이낙연을 찍을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 다음 민주당의 지지자 가운데 이 역선택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은 강성친문 대깨문일 것이다 라는 것은 누구나 추정할 수 있는 이야기고, 지금 여권 쪽의 언론, 여권 쪽의 유튜브 등에서 노골적으로 선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여서는 정권 교체가 어려워진다, 정권 교체의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일부 후보가 민주당 지지층까지 겨냥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는 상황에서는, 이런 수준에서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을 수가 없고, 지금 선관위도 역선택 방지가 필요하다라고까지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고, 절차를 밟아서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서 최종안을 결정할 때 많은 수십 가지 안 중에서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정 위원장의 중립성에 비춰서 선관위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당 안팎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호은 선관위원장 정도라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경선 룰 안도 만들어낼 것이다. 이번 국민의힘 후보 경선을 아주 무난하게 공정하게 잘 이끌 것이다. 이런 신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고맙습니다.